사고력 수학을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내 아이가 사고력 수학을 꼭 해야 하는 건지, 또 사고력 수학을 하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은 건지, 또 교재는 그리고 학원을 꼭 보내야 하는 거야? 기타 등등 정말 궁금한 부분이 많지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이런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수학 부분 중에서도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고력 수학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리시죠? 그리고 장점이 뭔지 단점은 뭔지, 그리고 어떤 교재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학원은 꼭 보내야 하는 건지,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사실 저도 사고력 수학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고민 많이 안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이에게 꼭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학은 크게 5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연산, 사고력 수학, 그리고 수학 도서, 교과 문제집, 경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 내신과 수능의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연산을 탄탄히 하고 교과 문제집의 그 심화 과정까지 탄탄히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 만점 받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고요. 만약에 사고력을 하고 그리고 수학, 도서, 경시까지 한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어디에 좋으냐면 영재원을 다닌다거나 아니면 경시를 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영재고로 갈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확장, 수학의 깊이, 정말 수학 응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런 게 꼭 필요 없는 아이라면 굳이 사고력 수학까지 하면서 많은 시간을 이제 소요하고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필요 없는 아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가 가려는 그 꼬린점이 수능과 내신으로 해서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공계 쪽으로 이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고력 수학의 장점이 어떤 건지 대략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력 수학을 하게 되면은 영재원, 경시, 그리고 영재고를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이공계에 탄탄한 수학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점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내신이라던가 수능에 목표를 두고 만점을 생각을 하는 그런 아이라면 좀 시간에 있어서, 아니면 아이의 속도가 그렇게 막 빠르지 않다면 애써서 이렇게 사고력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 사고를 해두면 여러모로 도움은 되는 건 분명하다는 거, 이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는 사고력을 할 때 그 시간을 얼만큼 사용을 해야 될까? 사고력을 할 때 얼만큼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그런 고민일 텐데요. 학원을 보통 가보면 주 1회, 주 2회, 주 3회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고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과 그리고 교과 문제집이 메인이 되면서 내 아이가 그 더 많은 부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 나머지 시간으로 사고력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고력을 할 때는 먼저 주 1회 정도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고력 학원을 전체 통틀어서 6학년까지 합쳐서 3개월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학원을 다녀라 말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주변에서 주 1회씩 꾸준히 다니고 초등학교 4, 5, 6학년까지 계속 다녔던 그런 친구들도 정말 수학을 잘했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에는 명문대를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갈등을 하지 마시고 내 아이의 그런 어떤 실력,
그리고 가려는 그 목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고력 수학을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아무래도 이제 뭐 다른 공부들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고력의 시간을 많이 쓰시면 나중에 조금 후회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교재 부분으로 들어가서 교재를 만약에 직접 사서 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교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가장 어린 나이에는 들깨가 그리고 팩토 1031 그리고 디딤돌 3% 올림피아드 이런 순으로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앞에 있는 거는 하지 않았고 103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모르는 문제를 모아서 인강으로 들음으로써 속도를 좀 빨리 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학원을 다녔다면 모르는 것만 찾아서 이렇게 익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1031을 집에서 한 걸 충분히 만족하고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주 1회로 학원을 다녔던 아이 또한 사고력 확장이 굉장히 남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틀림없이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디딤돌 3%를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시를 이제 접하게 되었는데 1031과 디딤돌 3%를 보면서 확실히 이 부분은 경시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막상 사고력 학원을 좀 보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학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학원이라 하면 CMS, 소마, 필스터 클래스, 브레노스, CMS 등등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저학년 때 다니지를 않아서 근데 주변에서는 CMS, 소마를 많이 다녔고 요즘에는 뭐 수학 동화로 읽는다는 브레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CMS에 있는 사고력 쪽으로 이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 부분에서 어느 학원이 딱 좋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의 각각의 특색에 따라서 아이가 이렇게 방문을 해보고 아이가 좋아하고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집에서 문제집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고요. 교구를 이용하면서 주 1회씩 가는 것도 또 재밌고 또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형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적으로 아이에게 맡기되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력을 꼭 해야 할지 안 할지는 이거는 내 아이가 가려는 그런 어떤 목표치에 가장 근접한 곳, 또 내 아이의 성향과 또 아이가 수학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완전히 빠질 아이라면 사고력을 하는 게 정말 좋고요. 그렇지 않고 수학을 이런 학년별 문제집과 연산도 힘들어 하는데 이게 사고력까지 더불어서 하다가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께서는 이런 가이드라인만 잡고 계신다면 수학을 이제 할 때 정말 잘할 수도 있고 또 사고력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이렇게 길이 보이는 거거든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이를 잘 케어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보면 아이가 좀 시행착오를 덜 하고 또 잘하는 부분이 잘 부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남다른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좋은 정보를 통해서 내 아이에게 맞는 그런 걸 선택하셔서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고 걱정되고 또 알고 싶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